네, 안녕하세요. 잔멸거진의 김태진입니다. 구직자들이 취업 시험에서 가장 많이 탈락하는 부분 바로 입사 지원서겠죠. 아무래도 첫 관문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또 탈락을 하고 또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글쓰기, 이 문법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도 이것을 글로 표현한다는 게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책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느낀 점을 글로 쓰고 또 소리내어 읽어보라고 권한다고 하거든요. 그 과정이 자연스러워지면 자연스러워질수록 어쩌면은 내 생각을 훨씬 더 자연스럽게 표현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취업의 첫 단계를 잘 깨어낼 수 있는 방법이니까 여러분들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한 알찬 정보 잔매거진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 직무직이 백전백승이고요. 함께해 주실 두 분의 멘토분들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CDC 취업 컨설팅 박서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소서 때문에 여러분들 앞서 힘들어한다는 얼핏 말씀을 김태진 MC님께서 해주셨는데 저희랑 이제 또 직무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를 하시면은 좀 더 키워드를 잡고 자소서의 맥락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직무에 대해서 잘 알면 자소서까지도 수월하게 쓸 수 있다. 오늘 역시 여러분들 끝까지 또 시청해 주셔야 될 이유인 것 같습니다. 자, 역시 CDC 취업 컨설팅의 정주원 책임 컨설턴트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자소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면요. 많은 친구분들이 짧은 글에 임팩트를 넣기 위해서 되게 어렵게 글을 많이 쓰시는데요. 좋은 글은 어려운 글이 아니라 쉬운 글이 되게 좋은 글이거든요. 쉬운 글일수록 표현이 잘 되고 전달력이 좋으니까요. 여러분과 취업의 쉬운 길을, 왕도를 찾는 CDC의 정주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나중에 저희 직무직이 백전백승뿐만 아니라 자소서 특집을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예, 두 분이 또 아주 깨알 같은 조언을 나중에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직무직이 백전백승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직무를 들고 나오셨나요? 네, 바로 홈쇼핑 PD입니다. 홈쇼핑 PD. 네, 요즘에 이커머스 시장이 계속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역시나 여러분들 모바일을 이제 열으셔서 어플리케이션을 또 구동을 해서 또 구매를 하는 경우가 요즘 많잖아요. 그래서 홈쇼핑 PD 역시도 이런 이커머스 시장에서 또 연결고리가 가장 많은 직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어떠한 직무로서 이 홈쇼핑 PD가 강점이 있는지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홈쇼핑 PD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방송국 PD와 다른 건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나요? 네, 홈쇼핑 PD는 방송국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PD하고 상당히 다른데요. 방송국의 PD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방송에서 보는 PD 역할하고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최근에 프로듀사 라는 그 드라마 기억하시죠? 네. 거기서 이제 김수영과 차태현 그리고 공효진이 했던 그 PD의 역할하고도 동일하다고 볼 수 있지만 하지만 홈쇼핑 PD는 마케터적인 자질이 또 가장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소비자 입장에서 이 방송을 카메라를 통해서 봤을 때 우리가 제품을 이것을 구매를 해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케터적인 그런 역량을 이 부분까지도 갖추고 있어야 홈쇼핑 PD의 그런 강점을 지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다양한 직무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홈쇼핑 PD만의 특징을 오늘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홈쇼핑 PD도 분류를 해볼 수가 있죠. 네, 예,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먼저 라이브 PD와 사전 제작 PD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라이브 PD는 생방송 제작과 사전 제작을 이렇게 하는데요. 사전 제작 PD는 이외에 사전 제작에 관련된 프로그램 및 제작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CJ 홈쇼핑의 예를 조금 들어서 말씀드리면요. 사전 제작 PD는 CJ 홈쇼핑에 관련된 홍보를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쇼호스트가 앱을 깔아서 하면 더 할인이 된다 이런 이야기들 가끔씩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프로모션을 알리는 역할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불우한 이웃을 돕거나 모금 운동에 관련된 사회 공헌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제작을 하고요.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mbudsman 프로그램 그런 회사 정책이나 서비스를 알리는 스판물들을 이렇게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PD는요. 앞서 박서윤 대표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방송 편성에 따른 상품을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연출해서 상품 판매를 하면서 고객 만족의 극대화와 정확한 방송을 통해서 생방송 기획, 제작, 운영하는 역할을 이렇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라이브 PD와 사전 제작 PD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업 내에서 홈쇼핑 PD의 역할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요?
그냥 PD랑 홈쇼핑 PD 이렇게 하면 딱 다른 게 홈쇼핑이 들어갔다는 부분이잖아요. 네. 뭐 그냥 PD 분들도 우리가 제작을 의도하는 것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것들 많이 신경을 쓰지만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그뿐만 아니라 매출과 직접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출 그리고 방송 전달 그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또 홈쇼핑 내에서의 직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홈쇼핑 PD가 되려면 어떤 역량들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네, 그 홈쇼핑 PD 하면은 일단은 PD적인 자질이 필요하겠죠. 기본적으로, 예, 네. 이 방송에서 돌아가고 있는 이런 카메라나 이런 조명이나 이런 FD 담당하고 있는 이런 유관 그런 직무의 부서들과의 그런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역할이 필요합니다. 바로 김태진 MC님과도 PD님하고 계속 교감을 하고 계시죠? 네, 네, 네. 그런 부분도 그 눈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아. 그리고 더불어서 이 앞에 홈쇼핑 부분 때문에 마케터적인 자질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나의 이 만든 방송에서 상품이 판매되고 있는 걸 집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케터적인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 분명한 이유를 그 PD도 그거를 관찰하면서 상품에 이해를 하는 전문가적인 그런 안목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실제로 홈쇼핑 PD들이 어떤 일과를 보내는지를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쇼핑 PD로 입사를 했습니다. 이제 신입사원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뭐 신입사원들 뭐 매일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현장에 대한 감을 이렇게 많이 익히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제가 인터넷을 보면서 많이 느낀 건데 뭐 요즘에 근로 연애를 배운다 이런 이야기 되게 많잖아요. 네. 그 쓸데없는 경험을 많이 한다는 건데 예, 일단은 사전에 공부했던 지식을 현장에서 적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익히게 되는데요. 일반 방송이 아닌 홈쇼핑이기 때문에요. 상품의 카테고리에 따른 비주얼에 대한 이해를 첫 번째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호스트 분들하고 이렇게 교감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돌아가는 상황 등이나 뭐 판매 채널 현장에 대한 감을 상당히 많이 익히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감을 익히는 과정이 이제 신입사원들의 주 업무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다면 그 위에 책임자들은 어떤 일과들을 보내고 있나요? 네, PD는 신입이든 뭐 책임이든 윗분이든 그 현장에서 그쵸. 네, 예. 움직이는 거는 다 강도가 똑같다고 봅니다. 물론 책임자의 그 팀장 입장에서는 더 막중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어서 업무의 강도를 좀 더 좀 노련하고 또 책임감 있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 되는 거는 있죠. 네. 이런 방송에서 그 PD님들을 보시면 당연히 이제 체감이 되실 텐데요. 프로듀사에서도 보면은 그 김수영과 그리고 차태현을 차태현. 비교해 봤을 때 예, 예. 차태현의 역할을 굉장히 조금 지도자로서의 막중한 임무를 하고 있죠. 그 작가를 또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애플이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그런 교감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책임도 있어야 되지만 홈쇼핑이기 때문에 그 외에 부서인 MD라는 직무, 그 MD와의 그런 교감 역할도 충분히 다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책임자는 말 그대로 그런 각각 유관 부서들을 다 그러니까 총괄을 하면서 이 홈쇼핑의 판매 채널을 잘 연결고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홈쇼핑 PD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홈쇼핑 채널이 점차 다양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PD 역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을 좀 긍정적으로 보시겠네요. 저는 사실 방송 PD는 뭐 늘 사람들이 이제 알고는 있지만 홈쇼핑 PD야말로 요즘에 앞서 좀 발전적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이커머스 시장은 계속 그쵸. 발전하고 있고 사람들은 계속 스마트폰으로 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홈쇼핑의 채널, 미디어 채널의 연동해서는 정말 무한한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홈쇼핑 PD는 앞으로도 크게 전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PD도 희망하고 약간 좀 마케터 쪽으로도 희망하면 홈쇼핑 PD가 네. 제격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정주영 컨설턴트는 어떻게 보세요? 네, 마찬가지로 같게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는 게 과거에는 오프라인 시장에서 직접 보고 이렇게 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요즘 갈수록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시장 뭐 이런 쪽으로 점점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네. 홈쇼핑과 모바일 이렇게 연결고리해서 판매 시장이 판매자 입장에서는 좀 더 시장이 다각화되고 커지고 있는 부분이 더 이점이 있을 거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편리함이라든지 서비스적 뭐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할인 혜택이라든지 뭐 쿠폰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요. 앞으로 시장은 좀 더 많이 각광을 받을 거고 계속 넓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을 활동한다는 것은 소비자들이 그만큼 많이 찾는다는 것이고요. 많이 찾는 것은 그만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홈쇼핑 PD의 직무 자세한 부분들을 살펴봤고요. 이제는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 진로 적성 찾기를 위한 꿀팁을 알려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홈쇼핑 PD를 하기 위해선 어떤 자질이 필요할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홈쇼핑 PD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질은 네모다. 먼저 박소윤 대표님. 네, 피플 디렉터입니다. 피플 디렉터. 네. 공교롭게 이게 또 PD의 약자네요. 네, 맞습니다. 예, 어떤 도움이 될까요? 이 PD가 원래는 프로듀서잖아요. 그쵸. 그런데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피플 디렉터. 그래서 홈쇼핑 합격을 시켰던 친구에게 제가 예. 이런 키워드를 잡아줬었는데요. 홈쇼핑 PD는 그냥 단순한 방송 PD가 아니라 이 카메라를 통해서 보고 있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다. 그래서 그냥 방송 내부에 있는 그런 교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외적으로 소비자를 보고 있는 사람, 그 사람도 마음을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 안에 있는 사람 두 가지의 사람을 내가 핸들링할 수 있는 바로 피플 디렉터이다라고 이렇게 면접에서 얘기를 하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 역시도 이제 자기소개서에도 녹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비자의 마음과 그리고 바라보는 시청자의 마음 이 두 가지를 나는 핸들링할 수 있는 진정한 PD입니다라고 말하라고 했을 때 면접관의 그 입가 미소도 굉장히 밝아졌다고 하네요. 실제로 합격을 했던 선배 사례라고 네. 또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겠군요. 좋습니다. 피플 디렉터로서의 어떤 자질을 갖춰라라는 게 첫 번째 꿀팁이었고요. 정주현 컨설턴트가 뽑은 꿀팁은 무엇일지. 자, 화면 속에 네모에 들어간 말 뭔가요? 안목입니다. 안목. 네. 상품에 대한 안목. 네, 맞습니다. 근데 일단은 방송 제작에 관련된 분야를 하고 있으니까요. 당연히 방송 제작과 관련된 전반적인 기술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방금 MC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아가 상품에 대한 안목, 그다음에 소비자에 대한 이렇게 이해됨, 복합적인 능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품에 대한 안목과 또 소비자에 대한 이해 양쪽에서 다각화해가지고 볼 수 있는 것, 그런 안목. 그리고 또 배려라고 저는 또 하나 생각하는데요. 네. 상대방의 입장, 방송국의 입장, 그다음에 소비자의 입장 양쪽 측면에서 방송가의 전문가를 넘어서 상품가의 전문가가 되기 때문에 안목이 남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나 남다른 안목이 필요한 직무가 바로 이 홈쇼핑 PD인 것 같습니다. 자, 취업 준비생들이 이제 뭐 대학교 2학년, 3학년 때 홈쇼핑 PD가 될 거야라고 마음을 먹는다면 어떤 것부터 하나씩 준비를 해 나가야 될까요? 네, 일단은 첫 번째는 방송의 현장 경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현장 경험을 또 이제 넘어서서 마케터적인 활동이 아무래도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합격한 친구들을 보면요, 그냥 방송 현장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광고에도 관심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광고의 그런 뭐 공모전 활동이라든가 그리고 미디어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좀 동영상 관련된 매체를 활용한 공모전도 도전을 해보고 이런 광고적인 그 매체 그러니까 ATI, BTI 여러 가지 그런 매체들을 이해를 하면서 방송 현장에 대한 감을 또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를 갖고 있다면은 방송에서의 그런 자질뿐만 아니라 홈쇼핑의 PD까지도 가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꼭 이 네. 부분 놓지 마시고 홈쇼핑 PD가 정말 내가 하고 싶다 하면은 바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경험적인 부분의 중요성을 설명해 주셨고요. 정주현 컨설턴트는 또 어떤 걸 준비해야 된다고 보세요? 네, 마찬가지로 저도 경험이라 생각하는데요. 네. 뭐 방송에 카메라에 카자도 모른다 이렇게 하더라도 물론 할 수 있겠지만 방송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현장 경험은 정말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기본이죠. 그래서, 네, 예. 그래서 방송은 현장에서 경험으로 얻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학교에서라든지 아니면 뭐 방송 동아리라든지 아니면 중간에 프리랜서라든지 이런 할 수 있는 기회들, 뭐 광고, 에이전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도 정말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상품에 대한 이해들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트렌드가 어떻게 되고 어떠한 트렌드에 따른 상품들이 나오는지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상품들을 어떻게 광고하는지도 조금 보셔가지고 소비자의 눈을 끌어내는 모습들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삼성의 뭐 이제 와치랑 스마트워치랑 그다음에 애플의 와치가 같은 제품, 같은 타겟을 하고 만들었지만 광고하는 모습이 상당히 다르거든요. 왜 그렇게 다른가 이런 것도 좀 집중하셔가지고 소비자의 이목을 끄는 것들도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더불어서 이제 홈쇼핑 채널을 많이 보는 것도 참 중요한 그런 공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이 홈쇼핑 PD의 직무에 관련한 각종 오해와 루머들을 살펴보는 시간, 일명 카더라 통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두 가지 카더라 통신 저희가 준비해봤는데 먼저 첫 번째입니다. 홈쇼핑 PD가 되기 위해서는 신문방송학과, 신방과를 전공해야 된다. 꼭 그런 건가요? 어떻습니까? 홈쇼핑 PD 하면 신방과 나오면은
좋겠죠. 네, 네. 네, 저라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예. 네, 관련된 전공이거든요. 아무래도 방송 매체에 대해서 전공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습득을 한 친구이기 때문에 저라도 뽑겠어요. 그런데 하지만 이것만 믿고 가서는 안 된다입니다. 방송 매체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서 말씀을 계속 드렸듯이 이 마케팅에 대한 자질도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홈쇼핑 내에서 내가 패션의 카테고리에 관심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리빙에 관심이 있는 것인지 그러한 PD로서의 또 각각의 채널에 관심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카테고리에 대한 상품에 대한 이해를 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준비를 또 추가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마셔야겠죠. 그렇군요. 네.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군요. 정주영 컨설턴트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저도 금융권에 종사했지만 금융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법학과에서 졸업을 했었는데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뭐 물론 뭐 관련되어 있는 분야에서 신문 방송학과에서 공부를 했다면 좀 더 유리한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방송에 대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들어가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것들만으로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장이라는 것은 정말 다른 변수들이 많은 거고요. 예, 이론으로 배운 것과 현장에서 배우는 것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전공 무관이라고 보시는 것이 좀 더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송을 넘어서도 상품을 바라볼 줄 아는 큐레이터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도전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아마 여기서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다른 학과 전공을 하신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카드라 통신 아주 짧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홈쇼핑 PD는 학벌을 많이 본다. 예, 정주영 컨설턴트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사실 학벌을 안 본다는 것이 더 오히려 좀 더 네, 불공정하다고 보는데요. 뭐 학벌만 보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학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성실성이라든지 삶에 대한 모습들을 나타내기 때문에요. 학벌을 안 보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죠. 학벌을 넘어서는 노력들과 관련된 뭐 경험과 의지가 더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네. 어느 정도만 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좀 보긴 본다. 네. 예, 알겠습니다. 박서연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학벌이 예. 좋은 건 아닌데요. 네. 근데 학벌 좋은 친구를 인정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들 놀 때 그 친구 두세 배 공부를 한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거는 노력에 대한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노력한 부분에 대해 인정을 하고 지금 내가 현재 학벌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런 거를 비교를 해서 한다는 거는 솔직히 바보 같은 짓이고요. 그런 학벌을 인정을 하고 그 외에 나는 학벌을 내가 조금 못해도 난 경험으로서 내가 마케터적인 역량과 그리고 또 나는 방송 현장 경험을 충분히 해왔어. 이런 강점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정을 하되 내가 그 부분에 더 키울 수 있는 좀 볼륨을 내가 어떻게 계획적으로 해볼까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학벌만 믿거나 혹은 학벌에 좌절할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남들이 놀 때 노력했던 그 부분에 대한 인정을 홈쇼핑 쪽에서도 분명히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통해서 이 홈쇼핑 PD의 직무에 대해서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것 같은데요. 자, 끝으로 우리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우리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먼저 박서연 대표님부터요. 네, 홈쇼핑 PD는 바로 리얼함 자체입니다. 그래서 홈쇼핑 PD 왠지 뭔가 있어 보여. 해볼만 PD인데 전문성 있고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지 마시고 굉장히 생각지 못한 변수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위기를 즐길 줄 알고 나는 이런 리얼함 속에서 내가 한번 소비자들과 교감을 해볼까? 이런 걸 즐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홈쇼핑 PD 도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주영 컨설턴트도요. 네, 같은 내용인데요. 뭐 PD는 큰 그림과 디테일을 둘 다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글로 배우지 마시고요. 현장을 가보시고 조금이라도 경험하려고 노력하시고요. 그게 안 된다면 홈쇼핑 앉아서 많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표현 방법이나 특징들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요. 예, 열심히 노력하신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네,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이 홈쇼핑 PD가 되셔서 저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작지만 강한 기업, 우리 강소기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보화 시대의 주역이 자동화에 있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도 되는 이 자동화, 결국은 또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요, 그 자동화 프로그램을 만드는 곳입니다. 독자적인 기술로 대기업에 뒤지지 않는 탄탄한 실력을 가진 강한 기업, 사이몬의 그 업무 현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곳은 사이먼의 하드웨어 연구실. 이분은 아까부터 기계를 붙잡고 씨름하고 있는데요. 말 붙이기가 미안할 정도로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걸까요? 어떤 걸 좀 실험하고 계세요? 지금 노이즈 신뢰성 실험 중인데요. 저희 제품은 일반적인 환경이 아니라 공장에서와 같이 열악한 환경에서 정상 동작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환경을 미리 구성한 후에 실험을 하곤 합니다. 자동화 시스템이라는 특성 때문에 하나의 오작동이 자칫 잘못하면 이제 큰 인명 피해를 불러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험을 하나씩 다 거친 후에 제품이 출시되고는 합니다. 이런 고신뢰성 제품을 개발하는 데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이 곧 회사의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1999년) 설립된 사이먼은 독자적 기술력으로 지멘스, 미쓰비시 전기 등 세계적 기업과 당당히 경쟁하는 대한민국 대표 산업 자동화 전문 기업입니다. 분야의 희소성 탓에 사업의 시작이 쉽지 않았다는데 사이먼은 어떻게 설립됐나요? 대기업에서 그 자동화 시스템 분야에 관련된 일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근데 그런 이후에 그 산업 자동화 시스템 분야에만 그 특화된 어떤 그 글로벌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그 퇴사 후에 그 회사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특히 그 우리 그 산업 자동화 분야에는 그 세계적으로도 중소기업이 토탈 자동화 시스템을 하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초기에는 그 메이저 기업과의 어떤 경쟁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난관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사이먼의 주요 제품으로는 공정 및 시스템 통합 관리용 소프트웨어, PLC, 터치 패널 제어기기, 산업용 판넬 PC, 자동화 시스템 등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 우리에게는 좀 생소하죠? 이 제품들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요? 저희 회사는 인공지능을 갖는 소프트웨어와 산업용 자동화 기기를 국산화하여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장 자동화, 빌딩 자동화, 단위 기계 장비, 국가 기반 시설의 상하수도 환경 시설, 그리고 전력 에너지 관련 산업 시설의 필수적인 장비로 범용성 개방형 토탈 솔루션을 개발 생산하고 있습니다. 사이먼은 산업 자동화 토탈 솔루션을 보유한 국내 유일의 기업으로 타사의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기술을 개발해냈다고 하니 대단하죠?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 한국농어촌공사를 비롯한 국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건물 자동 제어, 환경시설 자동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사업도 확장되어 창원지사와 미국 현지 법인까지 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업 이래 15년 연속 매출 신장 및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니 정말 안정적인 기업 맞네요. 아니, 환자복을 입은 사람들도 보이고 여기는 병원? 산업 자동화 회사와 병원,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혹시 뭐 하시는 중이세요? 저 지금 회사에서 건강검진 받으러 왔거든요. 저희 회사는 이렇게 특정한 병원을 지정해서 다양한 항목에 걸쳐서 꼼꼼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해줬어요. 개인적으로 하면은 비용 부담이 클 수도 있는데 회사에서 전액 다 지원해주니까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어서 좋아요. 이렇게 종합 건강검진 비용을 회사에서 전액 지원해주는 덕분에 직원들은 모두 열심히 건강검진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사이먼 직원들 건강만큼은 확실하겠죠? 이번에는 회사 안으로 가서 직원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모두 열심히 업무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젊은 직원들이 유난히 많아 보입니다. 회사 분위기도 좋은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저는 입사한 지 5개월 된 신입사원인데요. 보시는 대로 젊은 직원들이 많아서 분위기가 밝고 유연한 편이에요.
신입사원의 이야기에 이어 이번에는 회사 사정을 잘 아신다는 부장님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사이먼의 장점이라 무슨 맛있는 식단밥, 그다음에 인자하신 사장님,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직원에 대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원이 열정을 가지고 있어도 그 열정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다면은 무용지물이거든요. 근데 이 사이먼은 그런 열정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아주 빠른 의사결정 라인, 그다음에 권한 위임을 통해서 그 직원들이 개개인의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죠. 또 그 일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이 사이먼은 그 결과가 회사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듬직한 사이먼을 믿을 수가 있는 거죠. 탁 트인 전망. 요즘 이런 옥상 공간을 활용하는 회사들이 늘고 있는데요. 사이먼도 직원들을 위해 이렇게 휴식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여직원들의 이야기가 한창인데요.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직을 한 김지훈 팀장도 보입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을 텐데요. 저는 3개월 산후휴가 쓰고 12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완벽하게 써서 15개월을 쉬고 왔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은 솔직히 사람이 그렇게 많은 인원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 결혼으로 인해서 회사에 손해가 갈 수도 있는데 저를 믿어주고 끝까지 기다려주셔서 제가 다시 복직해서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다른 회사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쵸, 육아휴직까지 하고서 다시 복귀하기 쉽지 않은데 저를 끝까지 믿어주고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또 지금 제가 제 능력을 인정받는 것 같아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검진이나 기본적인 복지 외에도 횟수 제한 없이 직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제주도 휴양시설 등 모든 직원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일이 한창인데요. 자동화에 쓰이는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완성하는데 짧게는 3, 4개월, 길게는 몇 년이 걸리기도 한답니다. 인내심과 끈기가 강해야 할 것 같은데요. 여기 일에 한창 재미가 붙고 있다는 한 직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취업 준비 중인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말일까요? 지금 개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는 HMI 소프트웨어고요. 산업용 PC에 들어갈 제품입니다. 지금 개발 계획 일정은 약 6개월 정도 소요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지금 이쪽 업계에 3년 동안 일을 하고 있는데 요즘 들어 부쩍 재밌는 일이 많습니다. 개발을 하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도 많지만은 제가 개발한 내용이 이제 모양을 갖춰가면서 보는 것도 즐겁고요. 기술을 배우면서 이제 제 실력이 느는 것도 재밌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들어오게 된 회사의 후배들한테 좀 말씀해 주세요. 하고 싶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쪽 업계에서 요구하는 것도 그런 거지만은 적성이 있어야지 일도 재미있고 자율성도 높아져서 회사 전체에 높은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성에 맞는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도 없을 텐데요. 회사의 생각도 같을까요?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상을 들어보겠습니다. 기술 연구 분야에서는 전기, 전자, 컴퓨터공학 등 관련 분야 전공자들이 유리합니다. 직원들 대부분이 전공자가 많고요. 아무래도 관련 지식 없이는 단시간 내에 근무에 적응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영업, 관리, 생산 부분에서는 특별히 전공자로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대기업에 비해 인지도가 부족해 좋은 인재를 만나긴 쉽지는 않지만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자세로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원합니다. 그런 인재를 충분히 대우해 주는 것이 회사의 방침이기도 하고요. 독자적인 기술로 빚어낸 단독 브랜드로 자동화 물결의 중심에 우뚝 솟아오른 사이먼. 대한민국을 넘어 더 넓은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해 오늘도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토탈 자동화 시스템을 하는 회사는 국내에서 우리가 유일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기술 개발을 하면 당연히 최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최고가 되기 위한 열망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요새 젊은이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지 않으면서 최고가 되려는 것은 욕심에 불과합니다. 부디 많은 청년들이 최고가 되겠다는 꿈을 갖고 열정적인 노력을 하기 바랍니다. 독립적인 기술 개발로 산업 자동화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나란히 어깨를 겨루는 회사. 직원들에게 기본적인 복지는 물론 기술력 향상과 성취감까지 주는 회사. 거센 물살을 타고 더 넓은 세계로 뻗어나가는 회사 사이먼. 새로운 물결의 중심에 선 그 역동적인 현장이 함께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네, 오늘의 강소기업 자동화 프로그램 제작 기업인 사이먼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잔매거진 1부 순서 여기까지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더욱더 알찬 정보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